아동애매.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아동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훈육은 어디까지일까요? 아동 인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유엔에서는 1989년에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기본권이란 4가지로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생존권,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호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참여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민법의 자녀 징계 관련 내용이 폐지되는 등 아동의 인권, 기본권을 지켜주려는 노력이 많아졌지만 그런데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92.1%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것도 아동학대일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할머니가 1살, 3살 손주들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로 손주들의 손등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때린 것도 아동학대 중 신체학대에 포함됩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학대에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술 마신 아빠가 10살 자녀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망치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한 번만 더 폰을 사용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 도구를 가지고 신체적인 위협을 하는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성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를 자기 무릎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하려고 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에는 아동에게 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안 맞는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세면 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아 불결한 상태로 자녀를 방치했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임 행위에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나 보호자가 가출하거나 사라지는 경우에 물리적 방임, 아동을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하지 않는 의료적인 방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모 스스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가족의 생애 주기는 부모와 자녀의 성장 과정을 통해 설명됩니다. 그러므로 생애 주기에 따른 부모의 역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부모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교육하면서 이유와 원칙을 설명하며 아이와 공감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단계를 거치는 등 아이가 자라 떠나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부모의 변화를 인식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모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부모라도 자신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부모 또한 누군가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관계, 태도, 기대 정서, 행동 양식은 자녀를 양육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나의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인 양육의 큰 첫걸음이 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해서 적용해보고 부정적인 영향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성숙한 양육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올바르게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들은 보통 뭔가를 가르칠 때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훈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훈육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훈육한다면 아이들은 세상을 더 예측할 수 있고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훈육,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해롭거나 위험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해롭거나 위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단호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사회적 윤리적으로 허용되는지 봐야 합니다. 법과 도덕적 가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부모가 먼저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의 발달 수준과 욕구를 고려하고 있나요? 앞에 두 가지 요소를 다 확인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금이 훈육할 적합할 때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고려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씻고 학교 가기, 밥 먹기처럼 당장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을지처럼 장기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는 따뜻함과 구조화를 제공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따뜻함이란 언어적, 신체적 애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감정에 공감하고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란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자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목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지지와 생각에 대한 격려 등이 있습니다. 따뜻함과 구조화를 제공받은 자녀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중하게 대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갈등도 부모처럼 해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동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해 알아보았고,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동 학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 즉 권리의 주체자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장기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감정적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순간이 왔다는 건 아이를 잘 가르칠 기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부모도 자녀도 갈등과 화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양육의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동학대의 사례를 보거나 듣게 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학대 상황을 인지하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게 빠른 조치에 도움이 되며 신고할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만일 신고가 부담스럽거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전국 각 지역별로 설치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을 시작합시다. 아이들과 연관된 모든 행동에는 아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조